혼란잡이의 웰서 물에 드러나게 된 상황은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를 영상에서 봤을 때 그는 셔츠를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누군가는 무언가를 봤습니다. 누군가는 무언가를 알고 있습니다. 왜 놀란 웰스가 죽었습니까? 그 질문은 7월 4일부터 계속 떠돌고 있습니다. 18살 대학 미식축구 선수 놀란 웰스가 외딴 섬에서 사라졌다가 며칠 뒤 여전히 석연치 않은 정황 속에서 발견된 이후로 말이죠. 놀란 웰스의 독립부검 결과가 이제 나왔고 그들이 발견한 내용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텐데 이 모든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줄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로앤 크라임이 제공하는 사이드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모두 이 사건에 대한 답을 기다려왔습니다. 가족들도 이 사건에서 답을 기다려왔고 그 섬에서 놀란 웰스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줄 무언가, 어떤 것이라도 기다려왔습니다. 그의 가족은 인내하며 기다렸고 대중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드디어 뭔가가 나왔습니다. 독립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억하세요. 가족이 독립부검을 의뢰했었습니다. 주 정부, 주 검시관의 수사에 대해 어느 정도 불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변호사 벤 크럼프의 대리를 받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 크럼프가 오늘 아침 마이크 앞에 나와서 그들이 발견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줬습니다. 자, 간단히 말해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여러분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놀란 웰스의 삶이 이번 주에 길어졌습니다. 대규모 추모식이 열렸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R. 샤프튼 목사님이 추도사를 전했습니다. 타일러 페리가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그 추모식이 끝나기 전에 샤프튼 목사님이 모두의 이목을 끄는 행동을 했습니다. 놀란 웰스 사건의 유죄 판결로 이어질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5만 달러의 보상금을 내걸었습니다. 페리가 그 자리에서 같은 금액을 추가로 내놓았습니다. 이제 10만 달러입니다. 이곳에서 유죄 판결로 이어질 수 있는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총액입니다. 잠시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가정하에 말입니다. FBI가 개입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과 관련된 위협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겠죠? 이 모든 일은 대배심 소집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아는 바로는 지방검사와의 회의 후에 벤 크럼프가 지방검사가 보안관 시대 수사가 끝난 뒤 이 사건을 대배심에 회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아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식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니 가능성은 있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독립부검의 예비 소견이며 주 검시관의 결과는 아닙니다. 저희는 사건의 모든 진행 상황을 계속 추적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벤 크럼프가 NAACP 대회 연단에서 예비 소견을 가지고 이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놀란 웰스의 시신이 워싱턴 DC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족이 이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그들이 이걸 요청한 겁니다. 이 결과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처음으로 독립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벤 크럼프는 왜 투명성 투쟁이 필요한지 미리 설명했습니다. 콜센터에 전화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알샤프턴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타일러 페리 씨께도 감사드립니다. 테리 오웬 씨께도 12만 5천 달러의 보상금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영상 자료도 좋고 저희가 이미 많은 영상을 받았습니다. 존슨 대통령님, 그날 젊은이들에게 받은 영상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들이 그 사진들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나서주길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혼란이 많았다고 말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 일에 논란이 연루되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진실을 밝히는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소식은 미국에서 어떤 뉴스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놀란 웰스가 왜 죽었는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을 잃는다는 것은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에요. 그 고통은 정말로 헤아릴 수 없어요. 특히 논란처럼 모두에게 기쁨과 빛 그리고 생기를 가져다 준 사람이라면 더욱 그래요. 그처럼 진실된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 빛을 잃는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방식을 택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의 유일한 질문은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일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지역 당국이 해야 할 일을 해주길 바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예비 부검 결과를 받았지만 그들로부터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거든요. 정말 마음이 아프고 걱정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이제 가족들은 독립적인 부검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검시관, 즉 병리학자가 발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비 보고서 두 번째 부검 논란 자비의 웰스의 사망. 사망 원인, 불명 조사 중입니다. 사망 경위는 불확정 조사 중입니다. 머리 뒤쪽 연조직에 곡소적인 붉은 변색 부위가 있습니다. 즉 후두부입니다. 그는 현재로서는 원인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신이 1차 부검 후에 인수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신에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들으셨나요? 원인 불명, 사망 경위 불명, 그리고 머리 뒤쪽에 이 붉은 변색. 하지만 여기서부터 흥미로워집니다. 벤 크럼프에 따르면 그는 유나이티드 케이준 네이비가 논란을 완전히 옷을 입은 상태로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엎드린 채로요. 크럼프가 우리가 본 마지막 사진에서 노난이 친구들과 수영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진은 어디에나 퍼져 있죠. 그는 완전히 옷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맞죠? 그는 셔츠를 입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또는 그 가능성이 있는 마지막 영상이 있습니다. 새롭게 공개된 TMZ 영상인데 7월 4일 오후 2시 23분에 촬영된 것입니다. 그 영상에는 논란의 인상착의와 비슷해 보이는 남성이 보트 위에서 유명한 사진과 같은 파란 수영복을 입고 등장합니다. 만약 그가 맞다면 셔츠는 입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이제 막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케이준 네이비가 X에 글을 올렸습니다. 크럼프 변호사, 우리는 논란이 발견 당시 완전히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한 적 없습니다. 그는 수영복만 입고 있었습니다. 제발 우리의 말을 왜곡하지 마세요. 이제 논란의 시신 상태가 어땠는지 파악하는 데 또 하나의 쟁점이 있습니다. 좋아요. 이 상황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고 싶어요. 이 분야에서 저희가 좋아하는 분 중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네이트 러더퍼드 박사입니다. 리치랜드 카운티 검시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박사님이 이걸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 걸 알고 저희도 함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이해하며 박사님이 많은 메모를 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 이 독립부검의 가장 큰 결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독립부검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말씀해 주시죠. 하지만 사망 원인과 사망 형태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미확정으로 나왔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놀랍습니까? 그렇다면 무슨 의미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나요? 첫 번째, 이 사건을 둘러싼 상황을 고려할 때 처음부터 독립적인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저는 매우 실망했습니다. 네, 주 정부가 부검을 실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카운티 검시관조차도 나는 이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 이건 주 검시관 사무실로 보낼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했다면 처음부터 이 가족에게 독립적인 부검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했어요. 이 독립 부검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엄마이자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첫 번째로 만약 시신의 어떤 부분이라도 따로 보관하려고 했다면 저는 독립부검 담당자가 처음부터 그 사실을 알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결과 보고서가 그에게 전달됐어야 해요. 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시신의 일부를 보관하는 것이 관례이긴 하지만 왜 그런 거죠? 무엇을 더 조사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왜 이 사실을 가족과 상의하지 않았나요? 공직자로서의 투명성, 특히 경찰의 수사와는 별도로 독립적인 부검을 수행해야 하는 검시관의 역할에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저는 검시관과 법의관실, 이 가족에게 투명하고 솔직하지 않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점이 저에게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왜 목근육을 따로 보관하셨나요? 왜 따로 그 보관하셨나요? 부분을 틀어드릴게요. 그 부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기자회견의 그 부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전방 내부 목 구조물이 없었습니다. 시신과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기관과 후두 연골, 납상 설골과 설골도 시신과 함께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병리학자는 목 부상이 기여 요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여 요인 또는 사망 원인일 수 있습니다. Doctor. Rutherford, 왜 그 부위들이 제거된 거죠? 그리고 그 부품들은 검사되고 있나요? 당신이 왜 그게 미첼 박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정말 좋은 지적을 했어요. 그렇죠? 이 독립적인 부검을 진행하는 사람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왜 시신의 그런 부위들이 아니면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위들을 제거하는 게 일반적인가요? 그리고 그 목적이 뭔가요? 네, 그런 부위들을 제거하는 것은 일반적이에요. 부검을 할 때마다 우리는 그 내부 구조물들을 제거해서 더 자세히 검사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단순히 육안으로 보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현미경적으로도 검사하기 위해서예요. 이제 목 근육을 볼 때는 우리가 띠 근육이라고 부르는 부분을 봐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부분들이 바로 스트랩 근육이에요. 알겠죠? 하지만 바로 여기에는 식도, 기관, 그리고 설골이 위치해 있어요. 그들은 독립부검의가 시신을 받았을 때 설골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특별히 언급했어요. 그건 저에게 중요한 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띠 근육에 출혈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즉, 교살의 흔적을 의미해요. 점상 출혈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근육들에 출혈이 있는지도 중요해요. 설골. 그 뼈를 검사하고 외상을 확인하기 위해 연조직을 제거해서 그 뼈에 골절 같은 손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해요. 목졸림이나 누군가가 목이 졸렸을 가능성을 생각할 때 목 부위를 맞았거나 둘력 외상이 있었을 때요. 이와 관련해서 저에게 또 중요한 점은 두개 출혈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두개골 뒤쪽에 변색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기록하고 측정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저도 그 점에 대해 여쭤보려고 했어요. 왜 그게 공개되지 않았나요? 그리고 만약 골절이 없었다면 좋아요. 그런데 왜 말 안 했어요? 이 가족은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건 발생 후 궁금한 점이 있어도 우리는 가족에게 아는 정보를 공유하고 상황이 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 가진 정보는 이렇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많아요. 첫째, 그 부위들이라는 점이 말하기 쉽지만 논란의 시신 일부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게 정말 사고로 인한 익사였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알아야 하거든요. 그들이 처음 부검할 때 시신을 언제 받았는지요. 기도에 물이 있었나요? 무엇에 이물질이 있었나요? 그의 위 내용물은 무엇이었나요? 약이 있었나요? 알코올이 있었나요? 음식이 있었나요? 그것은 논란이 마지막 식사한 시간에 알 수 있게 해줘요. 그는 무엇을 마셨죠? 저는 그의 위 내용물을 조사 중이에요. 그의 시신은 어떻게 발견되었나요? 그는 실제로 물속에서 발견된 건가요? 아니면 단지 물가에 있었던 건가요? 이런 모든 것들이 특히 익사 사건을 조사할 때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 만약 첫 번째 검시관이 그 신체 부위들을 제거했다면 그게 주 검시관실 보고서에서 독성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건가요? 범죄 개입이 있었는지, 그 부위에 외상이 있었는지, 익사가 있었는지 여부 등입니다. 그 부위들을 제거했다는 사실이 그들이 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군요. 나머지 모든 것은 보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들은 이 부위들을 더 조사하기 위해 논란의 시신에서 따로 보관한 거군요. 왜요? 그리고 만약 시신 전체를 보내지 않을 거라면 왜요? 그리고 그 사실을 검시관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도 말해야 해요. 변호사에게도 말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건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이에요. 이 닥터 로저 미첼 박사는 시신의 일부가 없으면 완전한 독립검사를 할 수 없어요. 뼈가 부러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체 골격 엑스레이를 촬영하셨나요? 제 생각에 여기서 가장 큰 실수는 이 사건의 상황을 알면서도 이 가족이 독립적인 부검을 진행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이걸 보고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아니냐고 말할 거예요. 그들은 조치 없이 시신을 넘겼어요. 그게 공정한 결론일까요? 다시 말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일을 전에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일반적인 건가요? 판단 착오인가요? 실수인가요? 허술한 일처리인가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알다시피 투명성이 부족한 건가요?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그들이 노란의 몸 상태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수 있는지에 대해 그의 시신을 검사하기도 전에 답변하는 걸 듣는 건 걱정스러워요. 어떻게 타살 가능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죠? 아직 부검도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게 단순한 익사사고라고 추정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지적해야 할 첫 번째 실수였을 거예요. 단지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도, 하지만 검시관으로서도 저는 우리 경찰과 만나서 이렇게 말해요. 이런 종류의 정보를 저와 먼저 상의하지 않고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유가족이 우리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길 바라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분들이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 놀런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반드시 전해져야 해요. 그게 아무리 가혹하든 아무리 대수롭지 않든 상관없이요. 그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정확하게 전해질 자격이 있어요. 이 조직 부위, 놀런의 머리 뒤쪽에 있는 이 붉은 간색은 제가 알기로는 그걸 국소성이라고 하는데 더 잘 아시겠지만요. 그걸 국소성이라고 부릅니다. 국소 변색이라고 불렀어요. 이 말은 넓은 부위에 걸친 변색이 아니라 특정 부위에만 국한된 변색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아주 특정한 부위였죠. 정말로 그 변색이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았다는 것을 측정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충격 지점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게 첫 번째 검시 과정이나 시신이 놓여있던 방식 때문에 생긴 걸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그게 왜냐하면 시신이 최종적으로 검시됐을 때를 기억하시죠? 아마 7월 열흘에 시신이 검시됐다고 하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놀런을 때렸거나 그에게 무슨 일이 생겼고 그 자국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냥 가정인데 그가 죽은 후 생긴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마도 그 일이 죽기 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그 변색이 있었다고 묘사된 걸 보면요. 그리고 또 부검 보고서를 읽는 사람이 의료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도 있죠. 저는 그것에도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상황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거든요. 그는 정말로 닥터를 불렀어야 했어요. 니체 박사나 조수 등 의학 지식이 있는 사람이 부검 보고서를 읽었어야 했어요. 이야기가 샜네요. 그들이 언급한 변색에 대해 제가 정확히 인용하고 내용을 분명히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들은 후드골 위에 12인치 곱하기 8인치 크기의 붉은 변색이 있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이것이 뒤에서 맞은 흔적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두개의 출혈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와 관련된 두개골 골절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그에게 일어났다는 사실로 볼 때 우리는 이것이 사망 전에 일어난 일, 즉 생전 손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고 나면 멍이 잘 생기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런 멍이 있는지 실제로 확인해요. 병리학자는 그 멍을 절개해서 특정한 것들을 찾아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시신은 나중에 야외에서 발견됐지만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는지 누군가 다시 가져와 거기에 버려둔 건지는 알 수 없어요. 그들은 옷을 다 입었다고 했지만 사진에서는 셔츠를 입고 있지 않았어요. 여기에는 정말 많은 그 부분에 의문점이 대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신의 심한 부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것도 매우 다시 중요한 부분이에요. 말씀드리자면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 저는 부패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고 싶기 때문이에요. 부풀어 있었나요? 물이 잔뜩 배어 있었나요? 그런 상태는 아니었다고 해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만약 시신이 물가 근처에서 엎드린 채 발견됐다면 젖은 것들은 더 빨리 분해돼요. 저는 물가가 그냥 말라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워요. 거기엔 물이 있어요. 습기도 있고요. 그럼 그 사람의 얼굴은 온전한 상태였나요? 그 사람 몸에 벌레가 있었나요? 법곤충 학자가 검사를 했어야 했을 텐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여기에 벌레 활동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죠. 벌레를 보면 사망 시점을 추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냥 뭔가 너무 많은 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 가장 큰 실수는 정말로 이 가족에게 다른 사람이 시신을 건드리기 전에 독자적으로 부검을 진행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줬어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벤 크럼프의 다른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병리학자는 놀란 웨스의 사망에 어떤 비유발적인 요인이 기여했거나 원인이 되었는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는 시신을 검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건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이 남아 있는데도요. 첫 번째,
놀란 자비에르 웨스가 물에 들어가게 된 상황은 무엇이었나요? 두 번째, 시신이 발견됐을 때의 자세는 어땠나요? 세 번째, 기도에 물이 있었나요? 기억하세요. 그는 폐와 기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거기에 물이 차 있었나요? 네 번째, 목 앞쪽 구조물에 손상 증거가 있습니까? 부검은 목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됐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부검 때 그의 목이 없는 시신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두겐의 출혈의 증거가 있습니까? 그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초기 검시관이 관찰할 수 있었던 것들 중에서 그가 부검에서 관찰할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여섯 번째는 위 내용물의 구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위 내용물의 구성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그것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가 발견된 시점이 언제였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가 물에 얼마나 있었나요? 그가 마지막 식사한 지 얼마나 됐나요? 철저하고 공정한 부검을 하려고 할 때는 그런 모든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수성합 보고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논란 자비의 웰스의 사인과 사망의 종류에 대한 최선의 분류는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미확정이라고 다시 말했습니다. 따라서 범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주 조사관들은 이에 어떻게 대응합니까? 아마도 그들은 아직 자체 부검에 대한 복선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 반응을 보였나요? 그들은 이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언제 주 검시관실로부터 공식 부검 결과를 받게 됩니까?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특히 수사당국의 대응이 궁금합니다. 제 생각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대응뿐인 것 같아요. 그게 유일하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대응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사실, 그리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사실. 그것은 단순히 의무를 저버린 게 아니에요. 그것은 대중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대중은 당신이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거라고 믿어요. 그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요. 그리고 만약 그들이 뭔가 알고 있다면 가족과 이야기해야 해요. 그것에 대해 기자회견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 가족 외에는 아무에게도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가족에게 말하세요. 이걸 당신과 나누고 싶어요. 하지만 모든 보고서를 다 받을 때까지는 여러분이 이걸 공유하지 않았으면 해요. 부모님은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 해요. 그건 간단한 부탁이에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답변을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유예요. 범죄 개입 가능성이에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저는 궁금해요. 만약 그 의학적 검진 결과와 여기 있는 내용 사이에 정말로 차이가 있다면 제 말은 이건 이미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킬 거예요. 이 기자회견은 많은 질문을 낳을 겁니다. 복선 검사 결과, 그게 빈틈 메우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글쎄요,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사망 원인에 기여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만약 뭔가가 있다면요. 이 사람은 학생 운동선수였어요. 자신의 운동 능력과 건강을 유지해서 미식축구를 하는 걸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미식축구는 그에게 첫사랑과도 같았죠. 아버지가 아들의 미식축구 경력과 목표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이 아이가 마약을 하거나 술을 마시던 아이였다는 게 상상되지 않아요. 누군가 그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봤다면 나서주세요. 말씀해주세요. 왜냐하면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들이 하는 모든 일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는 대학생이에요. 어쩌면 가끔씩 뭔가를 하기도 할지 모르죠. 하지만 누군가는 꼭 말해야 해요. 누군가는 말하고 있어요. 내 생각엔 우리가 그 영상이 나오면 그게 논란일 수도 있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퍼즐의 한 조각이잖아. 더 많은 영상이 나오고 타임라인을 확립하는 거지. 그 자리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있어. 아직 누가 누구와 얘기했고 인터뷰가 어땠는지 몰라. 하지만 누군가는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해. 왜냐하면 지금은 이 독립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그리고 공식 부검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해. 그것만으론 한계가 있습니다. 니타 러더포드 박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이드바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팟캐스트를 들을 수 있는 곳 어디에서든 구독해주세요. MBC의 피콕에서도 저희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팔로우하고 싶으시면 X나 인스타그램에서 J-News Nation Show Jesse Weber Live는 월, 금, 동부 밤 11시에 방송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